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만 나눈 사람에게 청혼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이죠. Love is Blind에서는 이런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소개팅이나 전화 업무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상대에게 호감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많죠. 오늘의 주제, 대면 없이 통화나 문자로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법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때 흔한 걱정은 이겁니다. 표정이 안 보이는데 내 감정이 전달이 될까? 문자로만 얘기해서 상대가 딱딱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네, 확실히 얼굴을 보며 말할 때 상대의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대화하는 장소의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좀 더 수월한데요. 비대면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쓸 때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전화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처럼 평소에 나보다 오버하기도 하는데요.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전화, 문자, 대화법입니다. 비대면에서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 첫 번째, 통화할 때 밝게 말하기. 이 Love is Blind라는 리얼리티의 초반에는요, 벽을 하나 두고 서로 얼굴을 모른 채 대화를 합니다. 이때 성사되는 커플들에게는 공통점이 보였어요. 얼굴 없이 목소리와 대화 내용으로만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밝은 성격을 어필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명랑하게 하이톤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상대를 유혹하고 싶은 사람들은 섹시한 목소리를 냈죠. 먼저 통화할 때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방법은 바로 밝게 말하기입니다. 밝게 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톤을 높여 말하기. 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한 톤 정도 높게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소리 톤이 미라면 파 정도로 높여 말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거를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조금 더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전화가 그렇게 먹먹하게 들리지는 않지만요. 전화상에서는요,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실제보다 더 다운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살짝 톤을 높이면 상대는 내 목소리가 밝다고 느낍니다. 이 반대로 화가 난 걸 어필하려면 일부러 목소리를 깔면 되겠죠? 밝게 말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말하기. 이거 라디오에서도 많이 쓰여요. DJ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면 그게 목소리에 담깁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요, 웃으면서 말하면 그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져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미로운 리얼리티를 봤습니다. 우리 제목으로는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인데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미로운 예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제목으로는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인데요. 제가 웃지 않고 이야기했던 버전은 왠지 조금 뉴스톤 같지 않나요?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는 웃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DJ가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더 다정하게 들립니다. 이걸 여러분의 통화에도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웃긴 상황이 아니어도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해보세요. 듣는 상대에게 소리로 여러분의 미소가 전달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대화할 때 호감을 주는 방법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훨씬 쉬웠습니다. 문자는 약간 상대가 딱딱하게 느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카톡에 이런 역동적인 이모티콘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 이모티콘을 또 남발할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불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특히 친구처럼 나를 이미 알고 있는 편한 상대가 아닌 아직 만나지 않은 상대이거나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 어른들을 대할 때 정말 많이 고민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호감 주는 문자 말투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입장에 서서 단어를 사용하기. 확실히 전화통화에 비해서 문자는 같은 안녕하세요를 해도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자로는 조금 더 친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상대의 입장에 선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단어를 사용해보는 거죠. 지나치게 상대를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받고 카톡을 하는 상황이에요.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상대에게 어느 장소가 좋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직설적인 화법으로는 어디서 만날까요? 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 있나요? 그분들이 말하는 걸 떠올리면 사실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거든요. 근데 문자로 표현할 땐 말투나 외모나 표정이 다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나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텍스트로는 그 부드러움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는 겁니다. 상대에게 맞추듯이요. 어디서 보는 게 편하실까요? 여기서 앞에 어디서는 같은데 만날까요? 좋을까요? 보다 당신에게 편하실까요? 라는 말 속에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좀 더 배려받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문자상으로 호감을 주고 싶다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단어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의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에게 답장 좀 빨리 줘를 표현하고 싶어요. 답장 ASAP를 쓸 순 없잖아요. 우린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업무 중에 예의를 차려서 친절하게 호감가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빨리 답장 주세요. 빠른 답장 바랍니다. 이건 내 입장이잖아요. 친절한 버전은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있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속 터졌던 과거의 업무 상황이 떠오르는데 상대가 애초에 답을 빨리 했으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대면 없이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니까요. 호감을 주는 문자 말투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 말하기. 비대면 상태에서 단답은 금물입니다. 특히 문자에서 단답으로 네? 하는 건 제가 올린 이전 영상 개소리 대처법의 솔루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하! 넵처럼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기 싫은 것처럼 말이죠. 문자로는요, 조금 더 친절하게 상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는다고 했을 때 상대가 먼저 날짜를 제시했어요. 근데 그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은 좀 어려워서요. 보다는 그날은 마침 회식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날 가능하실까요? 처럼 조금 더 친절하게 나의 상황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상대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주저리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깔끔하게 상황 설명만 해주셔도 상대가 압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상대에게 대화에 성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이모티콘을 남발하거나 크크, 흐흐 같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태에서 호감을 얻는 커뮤니케이션법. 마지막은요. 문자나 통화.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센스 있는 대화 소재 선정하기. 얼굴을 보지 않은 이 비대면 상태의 대화에서는요. 이 대화의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갈 만한 민감한 이야기나 너무 무거운 주제는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대면 상태에서의 괜찮은 소재 예시 들어드립니다. 가벼운 일상 이야기. 업무상 전화일지라도요.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꺼내주면 좀 덜 딱딱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짜고짜 업무 얘기부터 꺼내면서 안녕하세요. 지난번 말씀하셨던 제안권 있잖아요. 하는 것보다 점심은 좀 맛있게 드셨나요? 처럼 한 텀 쉬어가는 이야기를 먼저 던져보는 거죠. 아주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상대가 비록 이게 비즈니스 때문에 온 연락인 걸 알더라도요. 물론 급박한 상황의 업무거나 이게 지나치면 또 안 되겠죠.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좀 부드럽고 호의적이고 싶을 때만 사용하세요. 이 소개팅 역시 마찬가지로 날씨나 식사, 그리고 출퇴근 같은 우리가 모두 겪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소재를 던져보고 질문을 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잘못된 소재는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지나친 TMI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이야기의 예시로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넷플릭스 예능 Love is Blind에서 들 수 있는데요. 이 벽을 두고 남녀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남자가 이 질문을 하니까 바로 여자가 비호감의 표시를 합니다. 바로 이 목소리로만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 여성에게 혹시 당신 아프리카계 미국인인가요? 라고 인종을 물은 거죠.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인종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예능이었던 만큼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었죠. 잘 되었던 커플의 대화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라온 이야기들처럼 조금 더 사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비대면 상태에서는 역시 너무 무거운 이야기나 TMI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많은 TMI를 쏟아내거나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면요. 이 상대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선입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대면 상태이니만큼 표정이나 몸짓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소개팅을 하거나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듯해서 오늘의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또 요즘 시국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으실 듯한데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최고길만 걸으세요. 뿅!